워렌 버핏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월세 수익률이 무려 35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이 원리를 꼭 지켰기 때문인데요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하든지 꼭 지켜야 하는 이 원리,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. 1973년에서 1981년 8년 동안 미국 중서부의 농장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에는 인플레가 정말 심했는데요.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8%, 6% 이렇잖아요. 그 당시에는 14%, 12% 이랬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농장을 막 사들였죠. 거기에 은행도 대출을 굉장히 잘 해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막 상승하지 대출은 쉽지 농장 가격에 거품이 끼어버렸습니다. 몇 년 후 거품이 터졌고 농장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. 이때 버핏은 오마하 북쪽에 있는 여의도 절반 크기의 농장을 사들였습니다. 버핏이 이 농장을 왜 샀냐? 버핏은 농장 경영을 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. 근데 아들 하나가 농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들한테 이 정도 규모의 농장이면 옥수수랑 콩이 얼마나 나오냐, 그리고 운영 비용은 얼마나 드냐, 이런 걸 배웠다고 해요. 아들한테 배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한 10% 나오겠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버핏은 농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 농장을 사들인 겁니다. 버핏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농장을 매입한 거죠. 다시 말해서 수익률을 대략이나마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. 지금 그 농장은 살 때 가격의 5배가 되었고요. 여기서 나오는 옥수수와 콩의 가격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.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? 버핏은 몇 년 후에 한 건의 부동산 투자를 더 했는데요. 저번에 농장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면 이번에는 상가 가격에 거품이 생겼습니다. 건물을 담보로 잡았던 은행들이 파산했고 신탁공사가 건물을 팔게 되었죠. 버핏은 신탁공사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. 이번에도 농장을 살 때 했던 것처럼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을 했어요. 매수 가격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10% 정도 나왔습니다. 큰 이익은 아니었지만 위치도 뉴욕대 바로 앞이고 좋아 보였어요.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래서 건물을 샀습니다. 현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당시 투자 금액의 3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버핏은 농장을 구매할 때 농장을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. 뉴욕의 건물을 살 때는 건물을 보지도 않고 구매를 결정했어요. 거기다가 버핏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. 근데 어떻게 두 건의 부동산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? 버핏이 주목한 건 자산의 산출물이었습니다. 농장에선 옥수수랑 콩이 나오고 건물에선 임대 수익이 나오죠.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원금의 10% 정도 수익이 나오네?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투자가 가능했던 거였습니다. 버핏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러려면 자산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대략이라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. 만약에 계산할 수 없으면 그 자산은 사면 안 된다.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자산에만 투자를 해라.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요, 그 기업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. 그 기업이 앞으로 3년, 5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건지 내가 계산할 수 있나?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란 자산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.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자산의 산출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. 농장을 사면 거기서 생산되는 옥수수, 콩, 그걸 팔아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되는구나. 건물을 산다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얼마고 원금의 몇 % 되는구나.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. 근데 투자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.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, 경기 침체가 올 거다, 폭락이 올 거다, 이런 기사들 매일같이 나오죠. 전문가들, 교수들 나와서 막 인터뷰합니다. 2023년 주식 어떻게 된다, 부동산 떨어진다, 어떻게 된다. 온라인에서 이런 게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 우리들 마음도 덩달아서 불안해지죠. 경제 전망에 대한 기사만 있나요? 매일 주식이 어떻게 됐네, 테슬라가 뭐 폭등했네, 이런 기사들도 뜨죠. 그러면 테슬라 사둘 걸 그랬나?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이 폭락했다는 기사가 뜨면 괜히 샀나? 진작에 팔았어야 됐나? 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. 버핏은 이런 경제 전망과 가격의 오르내림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라고 말합니다. 경제 전망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건요,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. 자산의 산출물이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말이죠. 그리고 매일매일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투기가 됩니다. 투기가 뭐 항상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투기를 해서 매번 성공하는 사람은 없죠.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산출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
A, B 운동선수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A 운동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항상 점수판에만 집중을 해요. 반면에 B 운동선수는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합니다. 누가 이기겠습니까? 당연히 B 선수가 이기겠죠. 여기서 점수판은 주식의 가격이고요. 경기에 집중한다는 건 그 기업의 산출물, 그 기업의 실적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. 버핏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할게요. 중요한 건 가격이나 거시 경제 전망이 아니고 그 자산의 산출물이다. 산출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. 주식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내리죠. 주식은 부동산 채권보다 변동성이 큽니다. 주식의 산출물에 집중하고 그걸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변동성이 이점이 될 거고요. 반대로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겐 저주가 될 겁니다. 찰리 먼거가 말했죠. 기업의 가치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.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. 남의 말 듣지 말고 주변에 흔들리지도 말고 기업의 산출물 계산,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집중해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.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